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저는 박순덕, 올해 67입니다. 어버이날 아침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두 개의 선물 상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왼쪽엔 제 것, 스팸 세트 한 상자, 오른쪽엔 사돈 어른들 것, 한우 세트가 정갈하게 포장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저희 부모님 것도 같이 놓아뒀어요. 나중에 가져다 드리려고요. 저는 겨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속은 뒤틀렸습니다. 스팸과 한우, 10,000원짜리와 100,000원짜리. 이 차이가 뭡니까? 이게 내 가치입니까? 30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25년을 시어머니로 살면서 제가 받은 대답이 스팸 한 상자라는 겁니까?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스팸 좋아하시잖아요. 명절 때마다 챙겨 드시는 거 봤어요. 맞습니다. 저는 스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거실을 지나가다 선물을 받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저 애도 알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가혹한 차별인지.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엄마 편은 들지 않는구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두 상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스팸 8개가 든 상자. 겉면엔 감사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감사하긴 뭘 감사해. 저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돈 벌었습니다. 큰애 대학 보내고 작은애 결혼시키고 이제야 좀 숨통 트이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며느리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살림도 잘합니다. 하지만 차갑습니다. 형식적입니다. 어머니하고 부르지만 그 목소리엔 온기가 없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눈을 안 마주칩니다. 손주들이 오면 저한테는 할머니 인사드려라고 시키지만 친정 부모님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하며 아이들을 안깁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누가 알아줍니까? 어느 날 저는 손주 지우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지우,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는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오잖아요. 제가 이 집에 사는데 가끔 온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친정 부모님한테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합니다. 1시간씩 통화하며 웃고 떠듭니다. 저한테는 한 달에 1번, 그것도 안부 묻는 정도입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기계적입니다. 체크리스트 확인하듯 묻고 끊습니다. 명절 때 친정 부모님이 오시면 최고급 한정식을 예약합니다. 제 생일엔 집에서 미역국 끓입니다. 어머니, 집밥이 제일이잖아요 하면서요. 작년 추석 친정 부모님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것, 아버지 것 각각 3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효녀야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 생일이 한 달 전이었는데 수진이가 준 건 3만 원짜리 손목 보호대였습니다. 어머니, 손목 아프시다고 하셔서요. 실용적인 게 좋잖아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아. 남편은 TV를 보다가 힐끗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당신이 예민한 거야. 예민하다고요? 제가 예민한 겁니까? 선물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뭐든지 친정 부모님이 우선이야. 나는 항상 나중이고.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친정 부모가 당연히 더 좋지. 당신도 친정 부모님 더 좋았잖아. 며느리한테 뭘 바라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보다 친정 어머니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를 안 냈습니다. 똑같이 대했습니다. 명절 선물도 똑같이 준비했고 생신도 똑같이 챙겼습니다. 겉으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릅니다. 티를 냅니다. 대놓고 차별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정 부모가 더 좋은 게 당연하잖아요. 왜 숨겨야 해요? 이게 요즘 세대의 생각입니다. 어버이날 오후 수진이가 한우 세트를 들고 나갔습니다.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스팸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스팸을 하나씩 넣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 가치입니까? 30년을 며느리로 살고 5년을 시어머니로 산 제 가치가 10,000원짜리 스팸 8개입니까? 냉장고 문을 닫고 부엌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실컷 울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가벼운가, 내 생일은, 내 존재는 이렇게 값싼 거였나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67회를 살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손주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온 겁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에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지우 왔어? 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안 울었어. 양파 썰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는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없어요?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스팸이 보였습니다. 스팸 볶음 해줄까? 네, 좋아요. 지우를 위해 스팸을 꺼내 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밥을 퍼주고 스팸을 올려주고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지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밥 해주는 사람? 가끔 오는 손님? 아니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저녁이 되어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우 받으시고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도 안부 전하래요. 안부를 전한다고요? 저와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 없는 사돈 어른들이 안부를 전한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 싸우면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됩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 바로 악녀가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저를 차별하는지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건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행동, 말투, 표정,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친정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요. 수진이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꽃다발, 케이크, 그리고 레스토랑 예약. 가족 모두 함께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이들도 새 옷을 입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제 생일은 2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수진이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한마디 하고 끝났습니다. 상품권도 없고 꽃도 없고 케이크도 없고 외식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미역국 끓여주고 끝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은 학원 간다고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67번째 생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 동그라미. 제 생신, X. 추석, 친정 부모님께 30만 원짜리 선물. 저한테는 5만 원짜리 건강식품. 설날, 친정 부모님께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저한테는 3만 원짜리 양말 세트.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석 달 동안 기록한 결과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친정 부모님께는 100만 원 이상, 저한테는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7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할 때 목소리 톤이 달랐고, 선물 고를 때 시간을 들였고, 함께 있을 때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한테는 의무였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길래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우리 시어머니? 그냥 그렇지 뭐. 나쁘진 않은데 좀 답답해.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생각이 고루해. 친정 엄마랑은 비교가 안 되지. 우리 엄마는 진짜 내 친구 같은데 시어머니는 그냥 어른? 그래서 좀 불편해. 격식 차려야 하고 눈치 봐야 하고 솔직히 친정 가는 게 100배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답답하다고요? 고루하다고요? 불편하다고요? 저는 5년 동안 수진이 눈치 보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간섭하지 않았고 잔소리하지 않았고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어른이라서 격식 차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같은 친정 엄마와 비교되는 그냥 의무적으로 대해야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식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말을 줄였습니다. 아침 인사, 저녁 인사,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손주들 돌보는 것도 줄였습니다. 할머니 바빠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눈치챘을 겁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오히려 편해 보였습니다. 제가 물러나니까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수진이랑 사이 안 좋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거리를 두는 거야.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모르는 거야.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불편해. 나도 그랬으니까 알아.
그러니까 서로 편하게 지내려면 거리가 필요해.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수진이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지만 아들은 엄마 편을 들 수 없습니다.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아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효도보다 부부가 우선입니다. 저도 남편한테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상처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아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맹장염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가 달려왔고 수진이도 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입원했습니다. 3일 입원이었습니다. 첫째 날 민수가 회사 가고 수진이가 남았습니다. 병실에서 저를 돌봤습니다. 밥 먹여주고 화장실 갈 때 부축하고 간호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표정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둘째 날 수진이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복도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시어머니가 아파서. 응, 맹장 수술했어. 그래서 간호하고 있어. 힘들어 죽겠어. 집도 챙겨야 하고, 애들도 봐야 하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진짜 미치겠어. 우리 엄마가 아프면 당연히 할 텐데, 시어머니니까 더 부담돼. 눈치 보이고, 뭐 하나 잘못하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저를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저를 돌보는 게 의무이고 짐이구나. 친정 엄마였으면 당연히 했을 일인데 시어머니니까 부담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은 까다로운 시어머니구나. 셋째 날 퇴원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수진이는 친절하게 방까지 안내하고 이불 펴주고 물 갖다 주고 약 챙겨줬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다 연기라는 걸, 의무라는 걸,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요. 며느리한테 당한 만큼 돌려주기로요.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론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면 바로 악녀됩니다.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복수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넘겨뒀습니다. 시가 5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민수는 당연히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수진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은 둘째 딸한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딸은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잘합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고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딸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예금 2천만 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스팸 값으로 평가한 며느리한테 5억짜리 집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손주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 통장을 만들어뒀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10년 동안 모으면 꽤 큰 돈이 됩니다. 대학 등록금에 보태라고 모아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 넣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여행 다니기로 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이제 좀 살아보려고요. 손주들한테 미안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나가는 건 아니고 작은 원룸을 얻어서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은 거기서 지내고 나머지는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진이도 편하고 저도 자유롭습니다. 민수한테는 엄마도 내 공간이 필요해.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따로 살게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엄마가 편하고 싶어서 그래.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알아서 결정한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수진이도 편할 테니까요. 수진이는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야. 내 잘못 없어. 그냥 나이 들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 이해해줘. 수진이는 알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제 물건들을 정리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눈치 안 보고 신경 안 쓰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민수네 집엔 일주일에 이틀만 갔습니다. 손주들 보고 밥 먹고 하루 자고 오는 정도였습니다. 수진이는 저한테 더 친절해졌습니다. 가끔 오는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편히 쉬세요. 그 친절이 가식적이었지만 이젠 상관없었습니다. 저도 가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어. 나도 위험해. 저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래, 힘들겠네. 엄마, 혹시 여유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 당분간 수입이 불안정할 것 같아서.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도와줬을 겁니다. 통장을 털어서라도 아들을 도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도 여유 없어. 요즘 물가도 오르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알아서 해결해봐. 엄마.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어. 이제는 엄마 인생 살게 해줘.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스팸으로 평가받은 제가 왜 5억짜리 집을 물려줘야 합니까? 불편한 시어머니 취급받은 제가 왜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줘야 합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버이날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선물이 달랐습니다. 민수네한테서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 왔습니다. 작년에 스팸에서 엄청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작년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올해는 제대로 준비했어요. 저는 상품권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늦었어. 작년에 줬어야지.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미 결정했어. 집은 딸한테 줄 거고 너희한테는 최소한만 남길 거야. 유언장 다 써뒀어. 변호사한테 맡겨뒀고. 수진이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팸 값이라며? 그럼 스팸 값만큼만 남겨줄게.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갈게. 다음 주에 또 올게.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민수가 불렀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7회를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후회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 원룸에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 걱정 안 하고 저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며 사시는 분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스팸으로 평가받을 이유 없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찾아야 할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